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늘 준비를 말합니다. 연금, 건강, 주거, 여가생활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감정과 관계에서 돈이 새어나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여유롭지. 그래도 자식들 챙겨야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보다 당연시였고 그 결과는 3년 만에 빈털터리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베품의 함정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꼭 선을 지켜야 할 선의의 기준입니다. 은퇴 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3가지. 1. 자식 지원은 사랑이 아닌 투자처럼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식 돕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잘 되면 갚겠지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갚지 않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육아도움 등으로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순간 그건 사실상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 지출이 됩니다. 실제 사례 신혼집 보태줬는데 연락도 끊겼어요. 64세 강모 씨는 딸의 결혼자금 1억 원을 내주며 힘들 때 부모가 도와줘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사위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딸은 미안해하지만 돈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국민연금으로만 삽니다. 핵심 조언 자식은 사랑으로 품되 돈은 계약처럼 명확하게. 조건 없는 베품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2. 사촌 지인 부탁은 나이 들어 거절 못하면 끝입니다.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누나,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은퇴하고 나면 유난히 자주 듣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금, 퇴직연금, 주식으로 모은 자금 우리가 보기엔 불안한데 남이 보기엔 그럴싸한 돈입니다. 실제 사례 지인 사업 도와줬다가 집까지 날릴 뻔했어요. 62세 조 모 씨는 대학 동창의 창업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2년 안에 갚겠다는 말만 믿었죠. 결과요? 사업 망하고 잠적. 남은 건 세금과 카드비뿐. 결국 본인 집 담보로 대출 돌리며 겨우 연명 중입니다. 핵심 조언 은퇴 후엔 사람 좋은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건 비정한 게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3. 종교 모임 후원은 무조건 자동이체로 돌리지 마세요. 퇴직 후 종교활동이나 봉사, 지역 커뮤니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은퇴 전 수입이 있을 땐 감당 가능한 정기 후원이나 헌금이 수입이 끊긴 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좋은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줄곧 냈더라고요. 68세 박 모 씨는 15년 넘게 교회에 매월 3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걸 그대로 유지했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주변 은퇴자들은 대부분 금액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5년간 약 1,800만 원을 습관적으로 낸 셈이었습니다. 핵심 조언 당신의 선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당신의 생존이 우선입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습관적 기부는 나를 먼저 망칩니다. 마무리하며 베품은 나를 지킨 다음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 후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 이웃에게 따뜻한 사람, 공동체에서 든든한 구성원. 그런데 그런 모습은 돈을 쓰는 걸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은 당신이 당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일 때 따라옵니다. 5억은 많지 않습니다. 60세에 5억을 가지고 시작해도 매달 200만 원만 써도 20년이면 바닥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몇 번의 선의로 사라진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계산하고 감당 가능한 만큼만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은퇴자금 5억, 왜 3년 만에 0원이 되었는가?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 지출. 은퇴 자산이 5억 원이라면 겉보기엔 넉넉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감정적인 지출을 반복하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 고갈이 발생합니다. 실제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베푸는 지출이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은퇴 후 피해야 할 3가지 베풀입니다. 1. 자녀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는 지출. 잘못된 사례. 많은 부모들이 결혼자금, 주택자금, 손주 양육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지출은 돌아오지 않는 자산 이동이며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데이터. 통계청 2023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부모의 평균 자녀 지원 금액은 약 7,800만 원, 그중 82%가 회수 불가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 권장. 주택 지원은 보증금 일부 무이자, 대여 등으로 제한. 정기 지원보다 단기, 목적형 지원에 그칠 것. 2. 친척 지인의 부탁에 따른 비계획적 지출. 잘못된 사례. 형제니까,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감정으로 무담보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채권자가 되지 못한 채 돈을 날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데이터. 금융감독원 2022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의 개인 간 대여금 손실률은 78.4%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 손실자 비율도 전체의 21.3%에 달합니다. 전문가 조언. 지인 요청은 가족회의 후 결정하는 습관 필요. 친분보다 재무 영향 우선 판단. 서류 없는 금전 거래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것. 3. 종교단체 모임에 대한 무분별한 기부 및 회비. 잘못된 사례. 은퇴 후 여유 시간이 늘면서 봉사나 종교,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이체로 고정 기부가 이루어질 경우 수입 없는 상황에서는 누적 부담이 큽니다. 데이터. 한 재무설계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기부 또는 회비로 인한 누적 노후 지출은 연평균 320만 원, 10년 기준 약 3,200만 원 수준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기부 비율을 수입 대비 3% 이내로 제한. 종교단체 기부는 수시 기부로 전환하거나 자동이체 해지. 회비성 지출은 참여 횟수에 따라 실비 부담 기준으로 재조정. 전문가의 결론. 은퇴 이후의 베풀은 미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지출 통제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특히 감정에 의존한 무계획 베풀은 자산 파탄의 핵심 경로가 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계약처럼 명확하게. 모든 지출은 생존 기반 이후 여유 자금으로 제한. 지속 지출 정기 기부, 고정 예비 등은 정기 점검 후 조정. 은퇴 후 재정 관리는 지키는 자가 이긴다는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의 노후입니다.